안녕하세요, 다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차량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작년 6월달쯤에 차를 구매를 했잖아요. 벌써 차를 탄 지 8개월 정도가 되었어요. 8개월 동안 제가 타면서 느꼈던 장단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차박을 하거나 아니면 놀러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8개월밖에 안 탔는데 지금 주행거리 수가 16,462km를 제가 탔더라고요. 정말 많이 탔죠. 그만큼 제가 차 안에 오래 있었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확실히 유지비가 싸다. 딱히 들어가는 게 많이 없잖아. 그 이유가 전기차는 엔진 오일을 따로 넣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 충전비가 싸기 때문에 그렇게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충전할 때마다 거의 보통 한 8,000원에서 13,000~14,000원 사이로 제가 충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은 거의 15,000원을 잡고 하면은 한 달에 6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뭐 저처럼 더 많이 타는 사람들은 한 9만원? 8만원 정도까지 아마 될 거예요. 그래도 가솔린 차에 비해서는 확실히 엄청 저렴한 편이죠. 가솔린은 한 번 충전할 때마다 뭐 경차 같은 경우에는 한 3만원? 아니면 그냥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5만원, 7만원 막 이렇게 주유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한 번 충전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충전한 비용이 거의 이제 많이 타면은 한 9만원 정도 드는 거니까 엄청 유지비 측면에서는 싸죠. 그 다음 두 번째 장점으로는 유틸리티 모드가 되는 게 정말 장점이에요. 저처럼 뭐 차박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뭐 바빠가지고 뭐 차 안에서 화장하고 고데기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유틸리티 모드를 켜놓고 하면은 뭐 시동을 꺼놓고 공조 틀어지고 뭐 다 되니까 전기를 끌어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이 정말 편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진짜 제가 찐 정말 좋아하는 기능 중 하나거든요. 바로 드라이버 온리 모드라고 공조 에어컨을 드라이브 쪽만 킬 수가 있어요. 거의 보통 저는 혼자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에어컨을 틀면은 뭐 보조석이나 뒷좌석 이런 거 안 틀고 싶잖아요. 전기도 아깝고. 그래서 저는 이 드라이버 온리 모드를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필수로 꼭 누르고 타요. 그런 게 진짜 찐 장점. 정말 좋다. 그리고 또 장점으로는 이것도 공조에 관련된 건데 확실히 전기차다 보니까 얘가 히터를 틀거나 할 때 따뜻한 바람이 금방 바로 나와요. 가솔린은 이제 엔진의 열을 데펴가지고 이제 그 열로 히터를 이제 쓰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그냥 전기를 끌어다 쓰는 거니까 그만큼 빨리 이제 히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너무 추운 날 그냥 히터 틀면 바로 따뜻해져서 그게 정말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에어컨도 그럼 빨리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장점, 이것도 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예요. 바로 뒷좌석 트렁크 밑에 공간인데요. 밑에 공간이 크다 보니까 저는 위에 이제 트렁크 위에 넣지 않고 트렁크 밑 공간만 거의 사용을 해요. 거기 안에 그냥 뭐 세차 용품이나 뭐 소화기나 이런 거 모든 거 그냥 싹 다 넣어 놓거든요. 그만큼 공간이 엄청 큽니다. 이거 진짜 찐 장점. 그것도 정말 좋아요. 다현이의 캠핑 행복이 가득해. 그 다음 이제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아직도 전기차 충전 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갈 때마다 무조건 충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 점이 정말 단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차를 몇 프로 충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회생제동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원페달로 하고 싶은데 뭐 회생제동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발을 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훅 나가요. 그게 단점이에요. 이게 한 95%까지 충전할 수 있게끔 약간 5% 단위로 끊어서 하면은 그때부터는 회생제동이 걸려서 원페달 드라이빙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5% 단위로도 좀 끊어서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100% 충전을 하고 가는데 중간에 회생제동이 걸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갑자기 훅 나가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원페달 드라이브를 아마 원페달을 쓸 거예요. 아이페달을 엑셀에서 발을 떼면은 저절로 브레이크가 잡히거든요. 근데 회생제동 안 잡혀버리면은 발을 떼면 그냥 가솔린 차처럼 그냥 쭉 나가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아이페달에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쭉 나가버리면은 저도 당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순전할 때는 회생제동이 걸리지 않는다. 세 번째, 겨울철 가는 거리가 너무 짧아요. 진짜 한여름 기준으로는 한 530이었던가 그 정도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한겨울 기준으로 400km 정도 나와요. 한마디로 한 130k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감이 확 돼요. 여름에는 충전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겨울에는 더 충전을 자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설날 때 가족들과 서울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제가 경남에 살거든요. 진짜 경남 제일 끝에 사는데 거기서 원래 올라가면은 6시간 거리였어요. 그때 뭐 설날이니까 당연히 차도 막히고 해가지고 6시간 거리였는데 뭐 충전하고 눈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9시간이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3시간에 거의 충전을 했다고 보면 돼요. 겨울철에는 다니기에는 좀 거리가 짧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처럼 뭐 장거리 주행을 많이 안 하고 뭐 가끔씩이면 괜찮죠. 저도 가끔씩 이제 윗지방 가고 하는데 자주 가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마 겨울철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구가 앞에 있는 게 단점이에요. 저희가 주차를 할 때는 후면 주차를 하잖아요. 근데 코나 EV는 충전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전면 주차를 해야 돼요. 주행하거나 하면은 뭐 벌레 시치들이나 아니면 눈이나 비나 이런 게 다 앞으로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구가 엄청 더러워요. 근데 이게 심지어 충전구가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기 때문에 꾹 눌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손이 더러워져요. 그게 진짜 너무 큰 단점입니다. 충전구를 차라리 그 옆에나 뒤에 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단점은 아닌데 하나 생각했던 게 그 드라이브 온리 모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혼자서 이제 히터나 에어컨을 쓸 수가 있는데 반대로 저는 이제 안 켜고 싶은데 보조석에서 원할 때가 있어요. 약간 보조석에서만 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따영이의 캠핑 행복이 가득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현대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뭐 전국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갔던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구독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쇼츠에 차 사고가 나가지고 올렸던 영상이 있었거든요. 오른쪽 뒤에 제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량을 맡겼어요. 서비스 센터에 맡겼는데 맡기고 나서 보니까 약간 제가 하얀색 차잖아요. 하얀색 차인데 약간 회색깔로만 이렇게 좀 이렇게 그을려 있는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출고하기 전에 바로 보고 이제 여기 좀 이거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좀 닦아주세요. 해서 닦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철판에 살짝 이렇게 금이라 해야 되나? 기스라 해야 되나? 이렇게 살짝 나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여기 기스가 나 있네요? 하니까 좀 그냥 약간 좀
그냥 이거는 좀 이해해달라면서 철판이 뭐 접히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 이 정도는 이 세차도 아니고 그냥 이해해달라고 이러고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제 돈을 주고 이제 차를 맡겨가지고 수리를 하는 건데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기스도 살짝 나고 그랬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차를 출고하고 바로 운전을 하자마자 어디선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드득 그러니까 소리가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죠. 장시간 이제 차가 그냥 주차가 되어 있었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차를 출발시키니까 소리가 나나 보다 하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을 계속 하면서 느꼈던 게 뭐 가속방지턱이나 비포장도로나 아니면은 뭐 움푹 패인 부분 있잖아요, 도로에. 그런 부분을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뭐 그냥 막 뭐가 흔들리는 소리처럼 막 드드득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차를 다시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 맡겼던 거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맡겼는데 그날 뭐 예약을 잡고 오라고 해가지고 예약을 거기서 잡고 또 다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다시 당연히 예약된 날이 돼가지고 갔죠. 근데 가가지고 차를 같이 시운전을 하면서 했어요. 근데 다 하고 알고 보니까 시운전하는 이제 직원분이랑 수리하는 직원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수리하는 직원은 소리를 듣지도 않고 어떻게 수리를 하겠어요. 당연히 수리하는 사람이 시운전을 해보고 수리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른 이제 부서에 있는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이 운전을 하고 어떤 소리인지 그냥 의성의태어로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상황에서. 그냥 일단은 뭐 그래도 고쳐주시겠지 하고 말았어요. 근데 또 사람 심리가 좀 못 믿어오면은 막 솔직히 뭐 영상 찾아보고 하잖아요. 제가 그 블루링크 앱 들어가면은 뭐 충격이 뭐 감지되었습니다 하면서 알림이 뜨거든요. 거기서 들어가서 보니까 주행하면서 중간에 내려가지고 뭐 톡톡톡톡톡 그냥 손으로 탁탁탁 막 이렇게 다치고 이러는 거예요. 뭐 그냥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소리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려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주행을 하면서 일부러 옆에 노란색 연석이라 해야 되나? 약간 네모난 블럭 같은 게 막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거기로 막 일부러 지나가는 거예요. 좀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차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타이어 마모 때문에 신경이 쓰였죠. 근데 또 한편으로 그냥 어쩔 수 없죠. 차 수리를 하려면은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 것도 다 넘어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서 차 수리를 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이제 갔죠. 가가지고 차 상태를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퇴근을 하고 간 거여서 거기서도 이제 이미 마쳤고 그냥 저는 차를 출고할 수 있게끔만 해놨거든요. 그래서 차를 출고를 했죠. 출고를 하고 나는데 고쳐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막 수리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 다시 예약을 잡았어요. 다시 예약을 잡고 또 다시 차를 맡기고 그때 이제 시운전을 하고 저희가 그때서야 이제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시간이랑 이런 걸 다 투자를 해가지고 차를 맡기는 건데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출고부터 시키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제발 제대로 좀 봐달라. 저희도 이제 그때 이미 한 3-4번 갔을 거예요. 그 시간 다 투자하면서 가는 건데 제대로 봐달라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제서야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뒤에 태워가지고 그때서야 시운전하고 처음부터 같이 그 부서 사람들이랑 태워가지고 시운전을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때서야 이제 저희가 뭐라 하니까 그때서야 그 관련 직원을 태워가지고 시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알았던 게 오른쪽 앞 타이어 쪽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이제 거기를 수리를 하고 이제
또 다시 저희를 불렀죠. 또 다시 갔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시운전을 함께 했어요. 저희 뒤에 엄마 타 있었고, 저는 보조석,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맡아주신 담당 직원분 이렇게 해가지고 시운전을 했어요. 확실히 이제 그때 저는 소리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시운전 하는 와중에 우리 엄마가 추워가지고 뒤에 열선 시트를 틀었는데 웬걸이지 열선 시트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 서비스 센터만 들어오면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트렁크 여는데 트렁크 공기? 약간 뭐 이렇게 주인 열리잖아요. 거기서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드드드드드. 그래서 그것도 너무 짜증이 났는데, 그거는 한 5번 넘게 여니까 그때서야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죠. 근데 이제 웬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뒤에 뒷자리 열선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짜증이 나가지고, 그때 말했죠. 열선이 안 되는 거를. 이거 왜 열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니까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못 믿었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래 왔으니까. 차를 맡기고 나면은 어딘가 계속 고장이 나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뒷좌석 시트를 올려서 작업을 했냐? 뗀 적이 있냐? 했는데 없대요. 왜냐면 여기는 그 사고 수리하는 부분이 아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냐면서 하고 말았죠. 그럼 당연히 시운전하고 다시 이제 들어와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들어와가지고 당연히 바로 고쳐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명백하게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당일날에 저는 해결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 잘못도 아닌데 왜 우리가 굳이 또 시간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해가지고 차를 맡길 필요는 없잖아요. 예약까지 하면서까지. 그 수리했던 그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랑 막 이야기를 하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차들 다 많다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또 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도 어이가 없었던 게 이제 뭐 이거 보증 남았으니까 뭐 다른 데 센터에서 수리해보라면서 다른 데 뭐 예약 잡고 가면 된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쉬니까 일들이 많으니까 일부러 이제 권유를 하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른 서비스 센터에서 예약을 해야 되나 하는 찰나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열선 시트가 안 돼가지고 예약을 하고 제 시간까지 투자를 하면서 가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혼자서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법이 3가지가 있었어요. 프론트 열어가지고 하는 방법이랑 여기 밑에 또 운전석 핸들 왼쪽 밑에 보면 여는 커버가 있거든요. 거기서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뒷좌석 시트 열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차박을 하면서 이미 뒷좌석 시트 여는 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서 보니까 정말 열선 째고 연결을 안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아니 시트를 안 열었다고 했는데 열고 이미 봤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근데 마지막 점검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재화증 연결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간 현대서비스센터의 믿음이 그냥 아예 제로가 된 거예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랬다는 거는 그거는 결국엔 실력이잖아요. 근데 또 대박인 거는 이 소음이 완전히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 타이어에서 나는 소리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맡겼던 그 현대서비스센터로 절대 안 갈 생각이. 이제 본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영점들을 좀 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코나에 대해서는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단점도 있긴 있지만은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단점들이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코나를 구입할 생각이 있거나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다시 캠핑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